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장입니다. 2주 만에 명인들의 복귀해서 뵙습니다. 지난주는 좀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다른 분이 좀 해주셨고요. 2주 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방송을 좀 하게 되는데요. 2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감의 정석, 그건 이제 제가 데일리로 오후 3시 45분에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명인들의 복귀는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축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다 하더라도 빠뜨리는 부분,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마감의 정석, 이거 좀 참고하시면은, 그 내용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오늘 저점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점을 한번 보시면은 2550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제시해드리는 중요 지수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2550하고 이제 2450. 그죠? 이 두 가지의 숫자를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2550은 요거는 공존한다. 공존한다. 뭐가 공존하냐면 지지와 저항이 공존한다. 지지와 저항. 그죠?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는 자리. 그래서 2550은 시간이 지나면 수렴을 한다. 그죠? 빠지다가도 나중에 올라가면 또 다시 수렴하고, 올라가는 척 하다 또 요번에 또 다시 수렴하고. 그러면 이제 2550은 우리나라 12월 결산한 법인들이 경제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010년도에서 2016년도 그 평균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돈이죠, 돈. 돈들은 지금 대한민국 너희들의 현 주수를 봤더니 정치적인 리스크 요인, 그 다음에 AI에서 촉발되었던 어떤 자금의 어떤 이 확산도 좀 있었고, 트럼프 2.0과 관련된 뭐 관세, 무풍지대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 이런 것들 다 평가해 봤을 때 너희들의 적정 몸값은 2550이야. 라고 계속 돈들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55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게 아니고 찾아낸 거예요. 이거 돈 되는 숫자니까, 여러분, 돈 되는 숫자니까 이거 꼭 메모해 놓으시고 2550이 넘어갈 때는 호재가 나온 구간에 따라가거나 호재가 나오더라도 짧게 좀 치고 빠진 형태로 하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전략이었고, 그리고 이제 2450 요 자리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해서, 그죠? 주식 투자의 목적이 여러분,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수익입니까? 그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뒤집어 보자는 얘기예요. 정말 월가에서 크게 성공하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90%의 대다수의 개인 투자, 95%죠. 100명 가운데 90명은 다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는 주식, 당장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주식들 추천해 다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등한시하잖아요. 현금을 남겨놓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 돈을 빌리잖아요. 그게 신용이죠. 이 정도 빠졌으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승부를 걸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에서 고생 2년 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못하게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안티도 많이 생겼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살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현금에 대한 이 관리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존을 결정하거든요. 투자의 대가들을 살펴보면 수익이 1순위에 있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 뭐 하냐?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요. 되게 많이 후회하죠. 진작에 깨우칠 걸. 제가 한번 딱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주식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거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생존이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존. 주식 투자의 목적은 생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 1원칙 잃지 않는 거 아닙니까? 드러겐 밀러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1년에 30% 수십 년 동안 달성하신 그런 분들도. 헤지펀드로 가장 크게 성공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옆에 줍니다. 자기랑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버릇이 있거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려요.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 투자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생존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 기회가 정말 다가왔느냐 지금 시장이 기회인 것 같냐 라고 한다면 이 기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신중해야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거울중이고 삼가신이에요. 신이라는 거는 삼가는 겁니다. 삼가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신중이에요. 신중은 차분하고 말을 안 하고 눈빛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차분하고 마음이 고요한 거고 신중이라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게 신중이에요. 삼가신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이게 신중이라고. 아, 지금 유동성이 7조 수준으로 계속 버텼으니까 현금을 다 쓰면 안 되겠네. 현금 다 쓰는 행위를 삼가는 거죠. 왜? 돈이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이 상승을 이끌었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꺾이면 2550까지 열어놔야 되겠네. 무모하게 투자하면 안 되겠네. 내가 여기서 물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종목에 30%, 40% 실으면 안 되겠네. 왜?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추가 매수하려면 30% 비중 실으면 30% 현금 질러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확률이 낮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도 적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추가할 것을 생각해서. 무슨 말인지 여기서 조금 하더라도 조금만 물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자리는 여기서 받는 거거든. 이런 게 신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중이라는 단어를 되게 쉽게 쓰는데 이 신중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야 돼요. 제가 판단하건대. 단어를 하나 표현을 하더라도 그 단어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정말 써도 되나? 이 이치 맞나? 왜냐면 그런 게 주식을 판단하는 디테일이거든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여러분. 개념을 뚫으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회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2550이 기회냐.
이 기회일까? 기회는 뭡니까, 여러분? 적당한 시기입니까? 시기가 맞은 거? 야, 이거 절호의 기회야.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절호의 기회다. 그럼 물어보는 기회는 그러면 도대체 절호의 기회라는 건 뭐야? 절호의 기회라고 네가 생각하면 그게 절호의 기회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게 저점이야 라고 주장하면 시장이 저점을 딱 만들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기회라고 하면 시장이 네 분위기와 너의 기분을 상대하면서 그래 저점 이렇게 만드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얘를 맞춰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회라는 건 내가 나 중심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회라는 건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나 중심으로 세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기회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지금 시장이 기회랄까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빠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기회라는 이 기는 기틀기예요. 기반이라거든. 그 다음에 해는 모으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 거야.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장에 매도세가 나오면 이 매도세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이 매수세 있잖아요. 이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 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뭐냐면 중요한 신호가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신호가 여러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절호의 기회냐? 그럴 수가 없죠. 왜? 지금 보면은 이틀 동안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식들이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자, 종목들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대체적으로 다 조정이 나왔어요. 바이오도 빠졌고, 방산, 우주항공도 빠졌고, 전력주도 빠졌고, 조선주가 버티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일주일 동안 주가 하락이 좀 많이 컸고, 건설기계도 빠지고, 바이오도 또 배터리 또 신저가 나왔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승폭 되게 많이 반납했고, 테마주들도 연속성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봐봐요. 자, 다음 주를 맞이를 할 때, 여러분, 다음 주를 맞이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기회인가? 이제 막 추세를 이탈하거나, 이제 막 전저점을 깬 주식이 나왔어. 물이 엎질러졌다, 여러분. 그죠? 물이 엎질러진 거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 이 매도세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관세와 관련된 이 불확실성을 또 키웠잖아요. 그죠? 일이 터졌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일이 터지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뭡니까? 수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IMF가 터졌어. 리먼 사태가 터졌어.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 그게 하루 만에 해결되냐고요. 한 30분 뒤에 해결됩니까? 안 되죠. 뭐예요? 수습하는 과정들이 나오죠. 잘 한번 생각해요. 이 주식을 이 차트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세상의 이치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자연의 섭리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과 고점 이런 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이치겠네, 확률이 높겠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7조 돈으로 어떻게 낼 리가 나옵니까? 현금을 더 키웠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전략 제시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2550을 기다려서 왔어. 그럼 봐봐. 이게 기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신호들이 모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신호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죠. 그럼 앞으로 수습 단계라고. 수습 단계. 여기저기 일이 터진 거야,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터졌으니까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헌재와 관련된 판결이 지연돼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그냥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조기 대선이 앞으로 빨라질 수 있다. 안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관세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조선주,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금리와 관련된 게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문제 해결된 게 없죠? 어때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죠?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경제 어렵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가 어려우면 주가가 안 갑니까? 안 좋아도 가는 경우 정말 많이 받았죠, 여러분. 2360에서 계엄 사태 터지는데도 올라가는 거 많이 받았죠. 경제가 어려서 주가가 약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주가가 빠지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는 얼마든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네, 독일 봐요, 여러분. 독일. 작년도에 GDP가 역성장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 여러분, 제조업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독일. 제조업이 망가졌잖아요,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근데 신고가요. GDP 역성장했어요, 여러분,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는 갈 수 있는 거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폭락 날 수도 있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그 다 버리라고. 돈 안 돼. 오케이? 여태까지 역사가 다 증명해졌어요. 돈 되는 건 뭐예요? 돈 되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은 쌀 때 사두면 돈 된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적, 질적 성장이 동시에 나와야지. 물건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거기서 떨어지는 마진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런 기업을 싸게 사두면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준,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 싼 거에 대한 기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에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머지 지수 종목 전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반대면 신이 나와? 사라고. 자신감을 갖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겨, 이 자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의 논리로 투자할 거거든. 돈의 논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돈이 움직였던 그거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쓴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예요. 그 다음에 싼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게요, 여러분? 요거 전에 했던 거. 지금이 어떤 단계라고 시장이? 막 물이 엎질러지고 여기저기 사건이 터져서 그 다음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습. 지금은 수습 단계예요, 수습 단계. 전쟁이 났어. 다치는 병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응병이 출동해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 수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습이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수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부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작은 영웅이라고 합니까? 그죠? 이런 단계인 거예요. 지금 앞으로 현재 시장. 그럼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뭐 좋은 기업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이런 걸로 풀어드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패권 기업하고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돈은 우리나라에서 못 끌고 와. 즉,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아니에요. 우량주? 남들이 우량주라고 해서 우량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은 반드시 미국 패권 기업하고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는 산업 중심주여야 돼. 그게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산업의 중심이면서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빅테크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빅파마가 투자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빅파마가 투자하면 거기에 같이 돈이 있는, 트럼프가 이쪽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거기 같이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테마라도. 즉 돈은 대한민국에서 출발 안 한다. 미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도 미국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에 대한 정의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2559에서는 여기서 막 흔들리면 그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 트럼프 2.0, 조선주, 전력주,
원전주. 아셨죠? 예. 조선주. 종목 다 이야기해 줄게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낙폭이 많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기다렸다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주. 예, HD 현대일렉, LS일렉.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중부상전 때문에. 효성중공업. 이 세 종목 해도 돼요. 원전주, BH,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섹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코스닥 종목 위주로. 이해되죠? 네, 가급적이면 똑같은 섹터인데, 가급적이면 좀 코스닥에 분류되어 있는 기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스피의 대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일진전기도 있을 거고, 그죠? 바이오도 코스닥 대표 주식들, 이런 거 같이. 원전주도 마찬가지. IT 섹터 소부장을 하시더라도, 유리기판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코스닥 쪽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유도 알아야 되니까.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775포인트에서 700포인트가 깨져가 적점을 깼어요. 코스피는 아직 안 깼어요. 그래서 지금 장대연봉으로 끝났는데, 장대연봉으로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에 코스닥 주요 종목들이 조정폭이 마이너스 30%에서 40%,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반토막 난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갭으로 하락하지 않았어요. 신용 물량이 아침에 안 나왔다고, 여러분. 반대 매매가 아침에 안 나왔다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번만 더 빠지면 우르르 빠집니다. 종목들 장난 아니게 빠졌어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이오도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조선주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방산 우주항공, 신저가 나온 배터리도 있고, 이런 거 다 타켓이에요, 타켓. 이런 애들이 다음 주 초반에 만약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매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되면은 종목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 3분 남아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하잖아요. 공개방송 유튜브에서. 거기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일단 전략에 대한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대한 거를 제가 이번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번에 좋은 기업은 미국 패권 기업하고 연계된, 그죠?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거. 원전, 전력주, 방산, 우주항공도 있죠. 근데 방산 쪽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도 있긴 한데, 원전주, 전력주, 조선주. 요거 세 개 위주로 먼저 좀 하시길 권장합니다. 같이 흔들림이 나오면 이쪽이 이번에 좀 먼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를 하더라도 좀 코스닥 위주로, 이번에는. 아시겠죠? 예, 요걸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IT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기업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싼 가격. 싼 가격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용이나 반대매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한 가격이에요? 아니면 이러한 상황일 때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싸는 거지. 여러분들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곳에서 가끔 가다가 한
7억, 6억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급매로. 무리하게 갭 투자했던 사람이 그때 낚아채는 거지. 그게 싼 거죠. 평균 시세는 10만 원, 평균 시세는 10억인데. 신용하고 반대 매매는 이 싼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싼 가격에 대한 기준으로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이번에 신용하고 반대 매매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550에서 싼 거의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2,450. 근데 2,450으로 바로 갈 것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마리가 무너지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엔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5종목이 동시에 무너지는데 트럼프 2.0이 안 튄다. 그러면 2,450까지 열어두고 이때가 싼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건 50조도 못 벌었을 때의 밸류거든요. 그럼 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나라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평균치보다 훨씬 더 아래니까. 이건 제가 정한 겁니까? 아니죠.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 통계 역시도 돈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저희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린 거지. 이 포인트, 이 차이를, 이 미묘하거든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습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발적인 반등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코스닥 위주에서 저는 먼저 나와야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피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먼저 반등이 나와야 이게 수습 단계구나. 그럼 기술 반등이 확산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차라리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전략 참고하셔서 성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